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주 우리 국내 시장 굉장히 조정폭도 컸고 그 기간도 길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 어떻게 더 움직일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은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발 증시 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죠.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을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아침부터 먼 걸음 하시느라 네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저희 대표님 이제 국내외 이슈부터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점검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저희 신승용 대표님과 나눠볼 이야기들입니다.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 핵심 기술주가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미국 증시 조정 양상이 지속되면서 상승 반전을 위한 핵심 조건은 무엇일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데이 이후에 15% 폭락 후에 $400를 회복했습니다. 테슬라의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를 출시하도록 지금 임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내 영향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대표님 추석을 앞두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뉴욕 시장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긴 할 텐데 일단 오늘 처음 저랑 만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인까지 받았으니까 일단 그 전에 미국 시장에 대한 이슈 짚어보기 전에 국내 시장의 흐름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일단 국내 시장 흐름부터 지난주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좀 지난주 힘든 상황 겪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5.5%의 주간 기준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그의 2배에 가까운 9%가 넘는 급락의 상황 경험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거 뭐니 해도 미국 기술주들의 조정 양상이 우리 시장에 오히려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우리 시장만의 더 추가된 변동성 부분이 있었죠. 바로 북한발 리스크,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 내 조정의 양상, 변동성의 양상을 조금 더 키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는 여전히 존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여전하게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수한데요. 일단 시장 내에 계속되는 풍부한 유동성, FOMC의 어떤 그 장기, 초저금리 상태의 장기화 부분, 그리고 긍정적인 경제 지표는 지속되었다. 그리고 혼조 양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그런 평가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시장 다소한 하락의 폭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바닥을 탈피했다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내에서는 모멘텀의 둔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시장 내 모멘텀이 크게가 나타날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할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큰 시장 내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 경제 지표의 개선은 분명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개선 속도 내지는 개선의 폭 그 자체는 점차 둔화되면서 시장 내 조금씩 불만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추가 경기 부양책의 지연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이 실질적으로 시장 지수에 시장 지수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그 세 가지 부분이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그 기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은 더 하락폭을 키웠던 악재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작용했었던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기술주들의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정치적인 불안감이 확산되었다라는 점. 두 가지죠.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틱톡과 위챗에 대한 이슈, 화해를 넘어서 틱톡과 위챗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그리고 미국 대법관 임명.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대법관을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물론 의회 통과라는 어떤 그 숙제 하나는 남겨놓고는 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번지게 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격화 양상,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의회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합의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런 정치적인 불화,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슈 때문에 조금은 좀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유로존으로부터 다시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확진자 7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소식 다들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고 있는 각종 기술주들, 특히나 기술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혹여나 고평가된 것은 아닌지, 실적이 뒷받침을 해준다라면 철저하게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에 혹여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가, 이 주식 가격의 상황이 너무나 높게 평가된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나름
현금화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지난주 우리 시장 내에 나타났었던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북한과의 어떤 그 이슈 부분 조금은 좀 정치 쟁점화하는 그런 모습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봉합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로 인해서 지난주 크게 흔들리는 우리 대북 관련주들의 움직임, 대북 경협주와 남북 경협주의 움직임과 그리고 방산주의 움직임, 이틀 사이에 사실은 어떤 그 롤러코스터를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움직임, 서로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남북 경협주야 그리고 방산주 사이에서 나타났다라는 부분 상당히 시장 내 이렇다 할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로 어떤 그 순간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남북 긴장이 나타난 상황에서는 남북 경협주들은 소위 말해서 극한의 어떤 그 상당히 급락의 장세를 연출한 반면 남북 어떤 그 방산주는 급등의 상황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시장 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 2시 20분 시장 이후에 남북 경협주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방산주는 급락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 이틀간 나타났다라는 부분, 또 하나 우리 시장 내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이슈까지 저희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30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이틀간의 이 거래일 동안 어떤 시장 장세가 펼쳐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에 들어가지만 현재 시간 29일은 미국 대선 첫 TV 토론도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들은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이번 주 이틀 동안밖에 이제 그 우리 시장은 거래가 되지 않고 방금 이제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틀 이후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금 현재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큰 어떤 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대선 토론회 29일 지금 개막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주말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다우지수 1.3% 내외의 상승이었지만 나스닥은 2%가 넘는 그 다우지수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상승 보였다라는 점. 결국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좀 살펴보게 본다라면 지난 주중 내내 미국 기술주들에 의한 조정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주말 금요일 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다시금 나타나면서 좀 주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편안한, 어찌 보면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그 한 주 마감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대 지수 일간으로 상승, 급등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나스닥만 유일하게 3주 만에 반등을 하는 1.1%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주간 기준 마감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 1.7%의 하락, 그리고 S&P 500은 0.6%의 주간 기준 하락. 다우와 S&P 500은 4주 연속 조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은 3주 만에 결국은 상승 반전, 주간 기준 상승 반전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여기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고민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흔히들 포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 혼자만이 지금 현재 시장 상승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는 포모라는 그런 어떤 그 불안 심리. 그 반면에 지금 현재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혹여나 지금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이 버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라는 그런 불안감. 극과 극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상당 부분 힘겨운 그런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 특히나 이제 그 9월 시장이 이번 주로 마감을 하면서 10월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슈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조금 좀 높아지는, 지금 뭐 더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이야기는 금융의 불확실성을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대선 결과,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라면 대선 결과 불복 안 하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혹여나 그가 대선에서 승리를 못하고 바이든이 승리를 하게 된다라면 대선 결과 불복을 진행을 하면서 법원의 판정을 기다리게 되고, 이런 상황은 결국은 대통령 선거, 대통령 당선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융시장으로의 불확실성 가능성, 상당히 불안한 그런 그림들 실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 지금 현재 실질적인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대법관 지명과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난 주말 지명을 하면서 이 부분 과연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만에 하나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이 실질적인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다라면 보수파 6명, 그리고 진보파 3명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실제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된다라면 바이든의 당선 자체가 상당 부분 지연될 그런 불확실성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상당 부분 서로 각을 세우고 지금 현재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유럽 지역, 유로존 지역에서 이제 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봉쇄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서 물론 각 영업장들,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반대 여론도 크긴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여전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바로 글로벌 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지난 주말에 경제 지표가 다소간 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내구재 주문에서 일단 0.4% 전달 대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시장 전망치,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계속 개선 속도 자체가 둔화세를 보여지게 되면서, 그러면 결국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빠른 합의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점. 지난주 파월 의장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 정책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어떤 그 재정 강화, 재정 확대에 대한 어떤 그 목소리 한결같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죠.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민주당은 이미 3.5조 달러 규모에서 2.4조 달러 규모로 1조 달러 정도 하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지금 현재 고용 상황이랄지 어떤 그 경제 그 개선의 상황들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당 부분 그 추가 경기 부양책의 어떤 그 버젯 자체를 상당 부분 축소하고 있는 그런 그림. 이 대치 상황이 그 대법관 임명과 맞물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도와 맞물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 공화당 간의 격화 양상, 난항은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가져가고, 이번 주가 안 된다라면 다음 주에도 가져가는.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말.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10월 말 이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일단 일정 부분 확정을 좀, 그들의 1년 예산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1월에서 12월이 아닙니다. 11월에서 내년 다음 년도 10월이 되기 때문에 올 10월 말까지 일단은 그들의 버젯 1년 예산에 대해서 미리 지금 서로 간에 합의가 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이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 다시금 어떤 그 정부 예산 절벽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마저도 지금 들고 있는 상황. 그 전에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게 추가 경기 부양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그 걱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우리 시청자는 마음속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글로벌 시장에서 꼭 챙겨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 연휴가 내일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대표님은 추석 연휴 때 좀 쉬시나요? 당연히 쉬어야죠. 그렇죠. 쉬실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추석이라고 해서 내려가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연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히나 이때 글로벌 이슈들을 또 챙겨봐야 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지배할 만한 핵심 영향 이슈가 있다면 뭘까요? 네. 일단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 시장을 조금 좀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연휴가 존재한 기간 동안은 좀 긴 호흡에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주에 이틀의 영업일이 남아있죠. 오늘과 내일은 그 좀 단기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의 시장 접근이 아니라 중장기적, 좀 긴 호흡에서 시장 접근을 위한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좀 튜닝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해 두시고 조금 더 관망의 양상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번 주 가장 고민이 팔고 마음 편하게 현금을 들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가진 주식을 조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튜닝을 가져가면서 조금 다음 주 월요일에 개장될 그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일 텐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긴 호흡에서 시장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단, 긴 호흡에서 접근하려면 이번 주에 나타날 이슈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미리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나리오를 좀 세워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는데요.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 미국 대선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대선 토론회 총 3번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9월 29일이고 현지 시간입니다. 그리고 10월 15일, 10월 22일 3번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첫 번째 TV 토론회와 항상 그리고 마지막 3번째 TV 토론회가 가장 크게 시장 내 영향을 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항상 경합 지역에서의 어떤 그 우세 아니면 열세 이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여론 지지도의 어떤 그 변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그 트럼프 후보가 가져가고 있는 불확실성 부분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고 있는 그의 어떤 그린 정책이랄지 아니면 전체를 온건주의적 정책이랄지 이러한 부분이 과연 금융시장 내 그리고 각 섹터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TV 토론회 때 어떤 모습으로 바이든을 공격할지 바이든은 어떤 모습으로 트럼프를 공격할지 과연 서로 간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헐뜯을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그 취약점을 좀 찾아내셔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요. 추가 경기부양책 이번 주 좀 민주당이 2.4조 달러로 그들의 어떤 그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어떤 그 합의 가능성, 기대감이 조금 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대법관 후보 지명과 관련해서 좀 갈등의 격화 양상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합의가 될 것이냐 합의가 안 될 것이냐도 중요하죠. 만약에 합의가 된다라면 시장의 눈높이를 넘어서는 규모에서의 합의가 나오면 좋을 텐데 시장의 눈높이보다 낮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눈높이는 2.4조 달러입니다. 2.4조 달러에서 많이 낮춰진 소위 말하는 공화당이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 규모인 0.5조 달러에서 1조 달러 사이로
합의 규모가 낮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미국 나스닥이 3주 주간 기준 3주 하락한 이후에 주간 기준으로 1%가 넘는 상승 양상을 지난주에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과연 기술주들의 상승 지속이냐, 기술주들의 하락 지속이냐, 이 부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꼭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코로나 백신이 조기 개발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빠른 시간 안에 합의에 다다를 것이냐 못 다다를 것이냐, 또 하나 3분기 기업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이냐. 10월 중순 이후 애플 컴퓨터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이제 실적 발표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맞물려서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겠다. 결국은 시장의 관심 이동 부분은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다각화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술주 쪽에 편향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소외주, 저평가주,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의 키맞추기 양상이 조금은 더 심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면 경기 지표에 대한 시장 눈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경제 지표가 바닥권을 탈피했느냐가 시장의 눈높이였다라면, 지금 현재의 시장의 눈높이는 바닥 탈피는 이미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 시장의 눈높이는 개선의 속도 쪽에 맞춰져지고 있다라는 점.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 개선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시장의 눈높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더 지연되는 그림으로, 느슨한 모습으로 상승 내지는 개선이 진행되느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 실망감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의 지금 더블 딥의 우려가 시장 내 조금씩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경기 개선의 속도 자체가 많은 부분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둔화가 되다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된다라면 경기는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하락을 시작으로 해서 시장의 눈높이는 결국은 더블 딥, W자의 시장 개선의 어떤 그 눈높이로 맞춰지게 될 텐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의 기대감은 추가 경기 부양책의 조속한 합의일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좀 휴가 기간 동안에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질지 이 부분을 꼭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번 주 관심 이벤트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제 내일 모레죠.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월요일 날은 영국 브렉시트와 관련된 유로존과 영국 간의 어떤 그 회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일 우리 쉬는 기간입니다. 미국의 GDP 확정치 발표 예정이고요. ADP 고용 보고서, 고용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고용과 물가가 FOMC의 중간 정책 목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물가 지표도 눈여겨보셔야 된다. 물론 FOMC가 앞으로 향후 3년 이상 지금 현재의 초저금리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내 확신을 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이나 물가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 경기 부양이 필요 없다라는 공화당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2.4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는 턱없이 모자란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이제 그 PMI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PMI 지표 항상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표. 이 부분도 사실상 지금 개선이 많이 되는 목적보다는 개선의 폭의 둔화, 이 둔화 여부 어느 정도나 둔화될까? 이 부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관심 가져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들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가셔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행히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뭐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4주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아직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상승 반전을 위한 핵심 조건이 무엇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게 결국 뭐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기 위한 제일 핵심 이벤트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재 9월 시장을 마무리하면서 10월 시장을 준비하면서 좀 긴 호흡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중요한 방아쇠, 트리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의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IT 중심의 기술 전쟁으로 격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네 번째가 결국은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점차 둔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이야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으로 확산되어질 여지가 충분히 개연성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바라고 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조속한 합의. 과연 이게 합의로 빠른 시간 안에 합의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지연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냐. 근데 지연이 되는 그림을 그린다라면 3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 상당 부분 조금은 좀 그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저금리 상황과 유동성의 장기화는 지속된다. 하지만 실적 시즌의 어떤 그 임박과 함께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는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 모멘텀 분명한 것,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조속한 합의일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조기 개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이 지연되는 그림. 미국 그 의학계와 그리고 금융계에서 가장 지금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이 정치적 쟁점으로 이게 합쳐져서 이게 같이 맞닥뜨려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정치 쟁점화 되어진다라면 시장의 혼란 양상은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점. 근데 만에 하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겠죠. 코로나19 백신이 빠른 시간 안에 지금 6가지의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상에 도입되어 있는 물질 후보군이 6가지가 되는데요. 그 조기 개발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된다라면 소위 말해서 과거에 상당 부분 소외가 되어 왔었던 소외주들, 뭐 대표적으로 여행주와 항공주가 있겠죠. 그리고 면세점주도 있을 거고요. 소외주들의 어떤 그 실질적인 그 제자리 찾기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제자리 찾기 빠른 속도로 다른 기술주들보다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개발이 점점 지연이 된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시장은 다시금 대형 기술주들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일단은 다소간 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희망감과 조금 어떤 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조금 좀 어떤 그 서로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이제 표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전개 시나리오를 보시게 된다라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추가 경기 부양책, 위험자산, 증권 시장이 개선되는 부분에는 둘 다 긍정적입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고성장주로의 쏠림 현상, 그리고 소외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시장 내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 양상에는 두 가지가 조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현재 일단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기술주로의 쏠림, 완화 현상은 좀 대비해보자라는 말씀. 오히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시장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요, 전체적으로 소외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주가 차원에서 편안한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군들, 그런 주식군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 전략이 조금은 더 바람직해 보이는 소위 말하는 중장기 차원에서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좀 마음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키 맞추기가 될 만한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소문난 잔치일 뿐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 테슬라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의견 어떨까요? 과거 경험치를 좀 살려봤을 때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의 시장은 상당 부분 혁신을 기대를 해왔었습니다. 그 혁신은 두 가지였죠. 배터리의 수명,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가 미흡하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질 않으면서 시장 실망감에 빠져서 테슬라 그 전일 주가 5%, 그 다음날 주가 10%, 15%의 주가가 빠졌고, 그 다음에 바로 2%의 주가 상승, 그리고 5%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주가 수준 400달러를 넘겨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과거 경험치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장에 어떤 그 혁신을 가지고 왔었던 종목, 꼽으면 두 가지를 좀 들 수 있는데요. 인텔이라는 반도체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라는 그 시장,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컴퓨터의 어떤 그 시장의 스마트화, 스마트 기기의 변화 부분. 특히나 인텔 같은 경우는 초집적 반도체를 개발하게 되면서 시장 내 혁신을 불러일으켰고, 애플 컴퓨터는 소위 말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바꿔내면서 과거 키보드, 마우스 형태의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컴퓨터와의 어떤 그 의사소통 수단을 마우스와 키보드에서 지문, 터치 형태로 이제 그 바꿔내면서 시장에 혁신을 이루어내는 그 혁신의 변화, 스마트 기기로의 혁신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테슬라도 1차 혁신을 만들어냈었죠. 결국은 화석 연료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혁신을 이루어내는. 근데 2차 혁신,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부분에서는 조금 좀 미흡한,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외에 그건 말고 오히려 테슬라는 다른 혁신을 이번 배터리 데이에 강조를 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배터리의 효율을 발표한 것이 아닌 대신에 오히려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는 혁신과 그리고 가격, 배터리의 가격이라는 혁신을 시장 내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다음 달 10월 달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될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화두가 전기 배터리에서
자율주행으로 혁신의 아이콘이 변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제공을 해준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우리 시장은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 한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배터리의 어떤 그 혁신이 자율주행의 혁신으로 시장 혁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물꼬가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혁신은 배터리의 가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낮춰나갈 수 있을지, 그 가격 파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율주행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 파괴. 이 혁신을 테슬라가 이뤄낼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시장의 관심도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서 자율주행으로 바뀌어질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혁신의 화두를 던졌다라는 부분 꼭 좀 주목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 대표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또 국내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2의 공개가 다음 달 13일이라는 설이 유력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애플사의 첫 5G 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5G 종목들이 더 갈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대표님 혹시 핸드폰 기종이 어떻게 되시나요? 근데 저는 6를 아직 쓰고 있는데 아직 쓰고 이제 계시군요. 생각 이제 바꿀 생각인데 네.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애플만이 지금 현재 아직도 LTE 맞아요. 수준의 폰일밖에 만들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이폰 12, 5G가 실질적으로 장착이 되어지면서 5G에 불을 지피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서 통신 장비의 변화. 그리고 아이폰,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그 변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이폰 4가지 라인업 지금 되죠?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까지. 근데 아까 테슬라를 할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혁신과 진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진화는 모멘텀 차원에서 좀 약한 것. 하지만 혁신은 모멘텀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근데 이번 아이폰 12는 소위 말하는 아이폰에서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 중에서 혁신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스플레이고 하나는 통신 모듈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LCD에서 전 제품 OLED로 더 바뀝니다. OLED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두 번째는 LTE에서 그러니까 그 4G에서 5G로 변환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아이폰 6일 때를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라면 아이폰 6일 때 통신 어떤 그 통신 기기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어떤 그 변화 나타났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2014년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아이폰 12가 앞으로 시장 내에 가지고 올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가지고 올 엄청난 변화 부분. 이 부분은 과거 아이폰 10, 아이폰 11이 나왔을 때랑은 사뭇 다르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5G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꼭 좀 관심을 가져두시면서 OLED는 오히려 성장을 하고 LCD는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거의 그럼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전개 부분까지 이번 아이폰 12의 출시와 임박해서 아이폰 수혜주들에 대한 차별화 과정 빠르게 일어날 테니까요. 이 부분 꼭 좀 준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조금 좀 긴 호흡에서 이번 주 만약에 오늘과 내일 좀 어떤 그 시장 대응을 하신다라면 간단한 포트폴리오 튜닝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 좀 많이 드려봅니다. 일단 모멘텀이 부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동성의 순환매, 빠른 순환매 쪽에 관심을 가져두시면서요.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일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 백신 결국은
경기 부양과 그다음에 3분기 실적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이 세 가지를 꼭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성장주는 차별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치주들은 다변화가 될 텐데 가치주들 특히나 소외주들, 경기 민감주들, 중국 소비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시장이 다시금 과거의 수준, 노멀 상태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조금 더 편안한 차원의 소외주 중심으로 시장 접근 좀 해보시면 나름 지금 현재의 불안한 장세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실시간 트레이딩 소통 방송이죠.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장 대응 전략부터 이번 주 시장 전략까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